주의자 한강 작가의 이제 작품인데 독일어는 이렇게 됐고 채식주의자인데 이제 여성 명사로 번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책 표지가 그냥 다 대문자로 더 베지터리안인데 다만 다 대문자로 할 것인가, 앞에 그렇죠, 하나만 뭐 대문자로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그 시각적인 효과랄까 뭔가 느낌이 이제 다를 테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번역자 내지는 이제 출판사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작품을 맡아서 만약 내가 맡아서 그것은 이제 전체를 번역한다라고 할 때 본문에 대한 번역 책임은 1차적으로 제가 집니다. 물론 차후에 누군가가 감수 같은 작업을 이제 거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을 제가 져요. 그렇지만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요, 번역자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관계자와 또는 원작자까지 함께 상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여러분 중에 일본어 원어민 일본어를 이해하시는 분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요, 일본어 제목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냥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그런데 일본어에서는요, 한국보다도 외래어를 비교적 많이 써요. 비교적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음차 번역처럼 메지타리앙이라고 하는 번역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번역을 하면 베지테리안 이렇게 되는데, 영어의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 ST라고 쳤을 때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아마 일반적인 번역을 한다면 채식주의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베지테리안이라는 외래어를 전혀 안 쓰진 않거든요. 약간 많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음차 번역으로 한국어로 베지테리안이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방법도 전략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일본어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국어 이야기입니다. 한국어 중에서 한자어 내지는 고유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래어라는 게 있어요.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의미는 같아요. 독감은 한자어이고 인플루엔자는 외래어이지만 철인 3종 경기, 여기 오타인데 경기, 3종 경기입니다. 수영, 자전거, 마라톤, 그 세 종목을 한 선수가 하는 것을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 표현도 사용하고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외래어 표현도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AI라고도 하고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 IT라고도 하고 정보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어휘에 대해서는요, 뭐 여기에는 이제 고유어는 없지만 한자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외래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 표현이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 여기에 있는 사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 한국어 생활을 보면은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천천히이기는 하지만 많아지고 있어요. 외래어 사용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큰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감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거의 100% 독감이라고 했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루엔자도 조금씩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의학 용어에 대해서는 한 20-30년 후쯤 되면 독감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경우에 인플루엔자라고 표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경우이지만 과거에는 승강기라고 하는 한자어도 꽤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간혹 쓰기는 합니다. 특히 어색해 보이죠. 어색해 보이는데 나이 든 사람은 승강기라고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나 적어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다만 올바른 표기는 엘리베이터인데 실제 발음은 엘리베이터처럼 내지는 엘리베이터처럼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비자라고 하지만 한자어로 사증이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지금도 사증이라는 용어를 꽤 많이 씁니다. 의미는 같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일부 구역을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스쿨존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점점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의미이지만 이것은 뭐 둘 다 많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미용사, 한자어 표현, 외래어로 표현을 하면은 헤어 디자이너처럼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5개 쌍이 있는데요. 왼쪽은 한자어, 물론 어린이 이 부분은 이제 고유어이긴 하지만 어린이 빼고는 다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다 외래어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느낌상, 뉘앙스상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 차이. 왼쪽이 뭔가 옛날 표현, 옛날 사람이 혹은 늙은 사람이 많이 쓸 것 같은, 오른쪽은 좀 현대적이고 젊은 사람이 많이 쓸 것 같다. 네, 분명히 그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차이는 왼쪽이 그러한 차이 때문에 왼쪽 표현에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오른쪽은 딱딱한 느낌이 덜합니다. 그리고 5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제일 밑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만약 여러분이 이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를 불러주면은 내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미용사보다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서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한 차이는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 풍기는 분위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번역을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모국어로 요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휘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둘 중 어떠한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것을 사용하든 오역은 아닐 겁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그 문맥에 보다 잘 맞는, 잘 어울리는, 보다 적합한 표현은 어느 쪽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본문 속에 있는 표현도 물론 그렇지만은 제목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채식주의자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일본어로는 한자어로 번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외래어 베지타리안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일본어 하시는 분, 요 두 가지 비교했을 때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위에 거 먼저.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일본어 두 개 표현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개인적으로? 위에 타이쇼 중이처럼 해버리면 진짜 외국어로 돼
직역한 것 같은 느낌. 예. 흔히 쓰는 거는 밑에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위에 표현을 쓰세요? 밑에 표현을 쓰세요? 그렇죠. 위에 표현은 뭔가 좀 딱딱하고 옛날 표현 같은 느낌. 자연스러운 거는 당연히 아래쪽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은 베지테리안이라는 외래어를 그다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더 자연스러운 익숙한 표현인데, 일본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쪽 외래어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제목 중에서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이 한 권의 그 소설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출판까지 했어요. 그 차이를 모를 리는 없다고 봐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아래쪽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위쪽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의 내용을 봐야긴 하지만 한 내용이 답답하거나 예, 저도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작품을 그 조카가 안 읽어보는 게 낫다라고 뭐 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떤 그 통번역대학원 교수님은 그게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고 그 읽고 나서 그 기분이 텐션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가 일주일이나 지속이 됐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읽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엄청 심각한 소설, 무거운 소설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가볍게 읽을 소설은 절대 아닙니다. 에세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소설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나타내기에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표현, 저게 더 적합하다라고 아마 번역자는 혹은 출판사 관계자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